강원도가 직면한 위기, 균형 발전의 틀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 국가 실현을 위해 정부는 지역과 대상의 특성에 맞는 통합 돌봄 선도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복지 사각지대가 많은 강원도 역시 사업의 대상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커뮤니티 케어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이신 이기현 한림대학교 교수님, 류만희 상지대학교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이번 시간 주제가 커뮤니티 케어입니다. 용어가 좀 낯설고 어려운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 설명부터 해주실까요? 예,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 국가를 20대 국정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성장의 과실과 복지 서비스를 모두가 골고루 누리고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가치를 존중받는 국가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네. 이를 위하여 그동안 소득 보장, 건강 의료 보장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을 인상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한 것이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정책이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치매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는 것이 건강의료 보장을 강화한 대표적 정책입니다. 이제 지역사회 통합 돌봄, 바로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함으로써 포용적 복지를 완성하게 됩니다. 네. 그 배경을 살펴보면 별로 멀지 않은 미래인 2026년에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소위 베이비 부머라고 하는 55년생부터 63년생들이 약 723만 명인데, 이들이 생산 가능 인구에서 돌봄의 대상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죠. 네. 따라서 광범위한 돌봄의 사각지대가 예상이 되고 국민 불안의 요인이 됩니다. 노인들은 아프고 불편해도 평소 살던 집에서 지내기를 원하지만 병원이나 시설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이고, 가족에게는 이게 엄청난 돌봄의 부담이 됩니다.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의 수발 가족 중에 여성이 73%, 자녀 중에는 딸과 며느리가 86%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네. 재가 서비스가 불충분하다 보니까 돌봄 욕구의 충족에 한계가 있고, 있는 서비스도 분절적으로 제공되다 보니까 체감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의료, 요양과 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즉 커뮤니티 케어를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거주하며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자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 사회 서비스 정책을 커뮤니티 케어라고 합니다. 이 정책의 비전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포용국가이고, 목표는 2025년까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제공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네, 교수님께서 커뮤니티 케어의 의미 또 비전 목표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균형 발전 측면에서 이 커뮤니티 케어가 좀 중요하다고 보시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리 국가 균형 발전의 목표가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 기반 구축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이걸 갖다가 돌봄에다 적용해 보면 어떤 답이 나오겠습니까? 바로 커뮤니티 케어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서도 사람의 영역에다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으로 제시한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안에 네. 핵심 과제 중에 하나로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복지체계 구축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세부 과제 중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서비스 제공이고, 그 내역 사업으로 역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커뮤니티 케어 추진입니다. 네.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 치매 예방,
고위험군 관리 강화 등의 사업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커뮤니티 케어란 결국 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민들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으로 좀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는지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말씀드릴까요? 지금 우리 이경인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커뮤니티 케어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 또는 그것이 지향하는 이념은 사실은 존엄한 삶이에요. 어르신들의 존엄한 삶과 존엄한 죽음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지원할 것인가가 그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지원되는 서비스는 본인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주거 환경이 우선 마련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어르신들은 이제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건강한 육체를 보존할 수 있는 보건과 의료 이런 서비스가 혜택을,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또 고독이라는 중요한 또 사회적 위험에 직면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본인의 주거지에서 건강하게 그러면서 본인의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편안한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서비스가 이제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돌봄과 요양, 보건과 복지가 한꺼번에 체계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 서비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좀 사회적 약자의 개념이 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커뮤니티 케어의 범위와 좀 적용 대상자는 어떻게 규정이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건 단계적으로 이제 발전이 될 텐데요. 커뮤니티 케어의 가장 핵심적인 대상은 어르신입니다. 네. 지금 우리 사회가 워낙에 고령 인구가 많아지고 특히 강원도의 경우는 사실상 18개 자치단체 중에서 13개의 자치단체가 이제 초고령 사회 단계로 넘어간 상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인 어르신들이 가장 주된 타겟이 될 것이고요. 그 이후에 또 사회적 약자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이제 장애인들 이분들이 이제 2차적 단계별로 2차지 대상은 우선순위는 사실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네. 이제 이분들에게 이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이분들에게 맞는 일종의 이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는 이런 이제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사회적 차원의 돌봄 서비스는 새로운 개념은 아니잖아요. 기존에도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기존의 돌봄 서비스와 지금의 커뮤니티 케어와 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주시죠. 네,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역사 속에서도 늘 이게 반복되어 왔습니다만은 보건과 복지가 통합되어 있는 서비스를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그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통합 사례 관리라고 하는데 네.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사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종결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통상 우리가 사례 관리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네. 이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모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과 복지, 돌봄과 요양과 보건과 복지가 하나의 통합으로 연결이 되는 것.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역주민자치센터든 앞으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통합돌봄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가시면 우리가 이제 원스톱 서비스라고 하는데 내가 한번 공공기관에 방문해서 내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 내게 필요한 모든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는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어르신들을 상대로 했던 서비스와 차이점이 좀 있죠. 원스톱 서비스라고 좀 저희가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네네. 네, 강원도의 경우 지자체의 노력에도 사실 좀 불구하고 복지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라고 저희가 좀 볼 수 있잖아요. 강원도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 서비스가 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상용화되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그 커뮤니티 케어의 그 정신에 따라서 네. 보면 이제 첫째, 자기 정든 곳에서 나한테 맞는 돌봄 서비스를 받게 됨으로써 인권과 그리고 삶의 질이 이제 올라가겠죠. 둘째로는 가족과 이웃 그리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지역 사회와
삶의 가치가 이제 복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셋째로는 지역사회 지원으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이제 강화가 될 것이고요. 끝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이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회보장이 언제 이게 기금이 고갈될 것인가에 대한 염두들이 많은데 이게 지역사회에서 이제 품어줌으로써 그것이 훨씬 연장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들어가죠. 게다가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실시하려면 이게 상당히 많은 품이 듭니다. 그 얘기는 결국 요양, 돌봄, 방문 건강, 방문 의료 등 지역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지역 밀착형인 생활 SOC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고 자활기업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에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게다가 IT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어르신 스마트홈 구현 등으로 우리 강원도가 현재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가 각광을 또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덧붙여서 우리 강원도의 경우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공동체성의 회복이 상당히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뭐 기대 효과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서비스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원스톱 서비스처럼 화면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이런 서비스를 직접 뭐 찾아가서 제공받게 된다면 참 좋겠지만 고려돼야 할 점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우려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커뮤니티 케어라는 게 우리 사회가 이제까지 아직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사실 이제 사실상 초행길을 가는 거죠. 이미 우리 사회가 이제 초고령 사회다, 고령 사회다라는 것은 많이 인식이 돼 있지만 그런 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가에 대해서는 그닥 그렇게 세밀하게 촘촘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였어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커뮤니티 케어는 아주 시적절한 사회적 대응이다 이렇게 우선 평가할 수 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도 안 가본 길을 가다 보니 우려하는 점이 많죠. 네. 우선은 우리 이경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좀 하셨는데 예산의 문제 그리고 또 거기에 사실 이 복지 서비스라는 것은 아무래도 대인 서비스거든요. 이건 기계가 대신할 수가 없어요. 네. 결국은 최접점에는 결국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이런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역시 또 인력의 문제가 있고 또 그 인력도 굉장히 그 교육받은 숙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제일 우려되는 것은 예산과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정할 것이냐. 그것은 이제 우리 사회가 그러면 OECD 회원국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의 복지비 지출이 우리 사회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적정 부담 수준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이제 많은 논의가 좀 있어야 돼요, 사실은. 네. 저는 뭐 사회복지를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은 여력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한 3분의 1 내지는 3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복지비 지출이 네. GDP 대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여력이 있으니 여기에 총의를 좀 모아가자. 이런 거시적인 틀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좀 미적인 차원에서는 특히 강원도가 여기에 많이 해당될 수가 있는데 강원도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광활한 지역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제 이랬을 경우에 지역사회에 이제 이 동원돼야 될 자원 그것이 인력도 될 수 있고 예산도 될 수 있고 또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의 그 자원들이 있는데 그 자원이 편중돼 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시를 하는 자치단체와 군 단위의 자치단체의 자원의 편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이런 자원을 어떻게 우리가 공동으로 공유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도 좀 필요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예산과 인력에 대한 좀 문제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 커뮤니티 케어가 현재 좀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됐고 실제 필요한 지역민들에게 서비스를 언제쯤 받아볼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커뮤니티 케어는 사실은 작년부터 시범 사업 중이에요. 지금 전국에 8개 자치단체가 선정이 돼서 선도 사업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시범 사업 중에 있고 또 올 하반기가 되면 8개 자치단체, 도합으로 16개 자치단체가 이제 시범 사업을 운영할 것 같고요. 내년 되면 아마 이게 배수로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1, 2년 정도 더 시범 사업 후에 가장 적절한 모델이 무엇인가를 이제 찾아서.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하겠죠. 네. 그래서 본 사업은 2020년 넘어가야지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좀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본 사업으로 좀 강원도에도 정착이 되게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강원도 입장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은 꼭 필요한 과제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끝으로 커뮤니티 케어가 앞으로 남은 숙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이 보건복지부 그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 이제 조직도를 제가 한번 들여다봤더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체계 개선 지원반을 운영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커뮤니티 재택의료정책지원반을 운영합니다. 네. 근데 그 두 공공기관의 본사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 강원도 원주에 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강원도가 바로 이 커뮤니티 케어에서 어느 시도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이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만 아직 이 기관들의 그 정주 여건이 그리고 또 지역과의 상생 협력이 좀 미흡하다는 것은 기관들이 아직 강원도에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균형 발전 취지에서 지역이 주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역량이 받쳐줘야 되는데, 여기 이제 딱 적합한 말이 이제 질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려면 암탉과 병아리가 동시에 쪼아대야 튀어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서 끌고 가려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우리 주민, 그리고 또 그 지방정부 자체의 인식과 역량이 함께 따라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이 시기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정책에 대한 인식,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 어떤 이득이 갈 수 있겠다는 그 정책 효과에 대한 그런 그 공감대가 아주 상당히 넓게 형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끝으로 교수님께서 좀 앞으로의 강원도 남은 숙제가 있다면 커뮤니티 케어에 있어서 좀 어떤 부분이 좀 말씀하고 싶은지 끝으로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단순히 국가의 보건복지 서비스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 그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사회의 그동안의 우리 사회 발전을 이끌어 오셨던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고 보상이고, 또 그분들의 그 보상을, 그분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우리 사회가 같이 보장해주자, 이런 노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단순히 예산과 인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인식이 우선은 좀 근본적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어요. 어르신들은 우리가 같이 모셔야 될 뿐이다. 사회적 지원과 부양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이 성공적인 커뮤니티 케어의 기반이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이신 이기현 한림대학교 교수님, 류만희 상지대학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